자, 오늘 좀 화제가 됐던 사건입니다. 아내가 남편의 불륜 사실을 알게 되면서 시작이 됐어요. 네, 이 사건은 지난해 6월 8일 경북 포항에서 일어났습니다. 이 상간녀의 집에 내연남의 배우자, 그러니까 아내가 찾아가면서 벌어진 건데요. 이 부부는 결혼한 지 10년이 넘었고 이스라엘 미성년 자녀 2명을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간녀가 5년에서 6년 동안 이 같은 직장에 근무하는 남편과 불륜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고 이 서로의 집까지 드나들고 있었던 건데요. 남편의 불륜에 화가 난 여성은 이 가족과 지인들을 데리고 이 상간녀의 집으로 찾아갔습니다. 당시 남편도 상간녀 집에 있었고 아내의 지인이 전화를 걸어서 차량에 접촉 사고가 났다고 속인 뒤에 남편을 공동 현관문까지 불러냈다고 합니다. 아, 그러니까 차 부딪혀서 좀 나와보셔야 될 것 같아요. 해서 네. 어떻게 보면 유인을 한 거네요. 그렇게 유인해서 남편이 나오니까 그 남편을 붙잡고 이 조용히 문을 안 열면 가만히 안 둬두고 여기서 소란을 피우겠다. 그러니까 막 동네에 망신을 주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집안에 들어갔더니 이제 이건 판결문에 나온 내용입니다. 판결문에 뭐라고 나왔냐면 집안에 성인용품하고 피임기구까지 같이 있었다. 불륜이 명백했던 거죠. 그때부터 일행들의 폭행이 시작이 됐던 겁니다. 상간녀의 머리채를 잡고 이렇게 때리면서 이 때리기 좋게 잘 묶여 있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바닥에 눕히고 안경 벗기고 뺨도 때리고요. 그다음에 도대체 이거 또 어떻게 물어낼 거냐, 재산 얼마나 있느냐, 퇴직금 얼마나 나오냐, 각서 써서 돈 얼마 내겠다라고 해라라고 하기도 하고 집안에 있던 흉기를 가져와서 저 집에 이제 그 고양이가 있었던 모양이에요. 예. 그 고양이도 해치겠다라는 얘기도 하고 아이고야. 집안에 있던 양주병을 들어서 이 술을 얼굴에 뿌리기도 했다라고 합니다. 지금 양 변호사님이 설명한 그 내용만 보면 네. 그 물리적인 좀 폭행이나 이 정도가 상당히 심했던 것 같은데. 그렇죠. 야, 근데 이 정도면 당연히 사람 몸에 뭐가 됐든 뭐 물리적인 위해를 가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법의 심판을 좀 받아야죠. 그렇죠. 지금 상간녀가 그 아내 공동 폭행, 공동 협박, 주거 침입 등으로 고소를 했고요. 같이 갔던 사람들 있잖아요. 가족하고 지인들 같이 재판에 넘겨지는 그런 상황이 됐다고 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 불륜 이런 부분에서 사과를 하지 않았다고 하네요. 또 폭행 사건 이후에 상간녀 위자료 소송 결과가 나왔는데 문제는 남편이 아내한테 내가 대신 내줄 테니까 오히려 상간녀한테 합의금 주라고 남편이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상간녀 편을 드는 남편한테 더 좀 어이가 없었다고 합니다. 지금 뭐 채팅창에서 우리 가족 여러분들도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뭐 당연히 상간녀도 문제가 있지만 남편은 왜 때리질 않았을까 뭐 이런 말씀을 하시네요. 자, 공동폭행, 협박, 주거침입 진짜 이거 사실 어느 거 하나 가벼운 죄목이 아닌데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재판부는 이 상간녀의 집에 쳐들어가서 폭력을 행사한 아내에게 생각보다 더 낮은 형량을 선고했습니다. 자, 그 이유가 무엇이었는지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계획대로가 뭘까요, 교수님? 그러니까 이제 재판부 시각에서 보게 된다면 이 아내가 상간녀 집에 침입을 해서 폭행까지 행사를 하게 된 그 과정에서 이 남편의 책임이 상당히 크다라고 판단을 한 겁니다. 왜 그러냐면 이 아내 일행이 상간녀 집에 문을 열고 들어갈 때 남편이 일부러 막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또 상간녀에 대한 어떤 폭행을 할 때도 크게 만류하지 않은 것으로 이제 판단을 한 겁니다. 왜 그러냐면 이 그 아내 일행이 그 과정에서 크게 어떤 뭐 대단한 물리력을 행사한 것도 아니었었는데 남편은 건장한 성인 남성이잖아요. 예. 그런데 문을 열으라고 하는 그 요청을 물리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았다라고 언급을 하면서 즉 다시 말해서 어떻게 보면은 일부러 그런 사항을 조성한 것으로 본다는 거예요. 아하. 그 이유로는 지금 재판부 입장에서는 이혼 소송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는 무기로 사용을 하려고 하는 그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 즉 아내가 상간녀에게 만약에 해를 직접적으로 가하면 소송하는 데 있어서 유리할 수 있기 때문에 일부러 막지 않았다라고 본 거예요. 하하. 그래서 이제 남편은 그게 아니다. 아내 일행 등의 행동을 전혀 예상할 수가 없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긴 했지만 재판부는 너 댐데미를 봤을 때는 믿을 수 없다라고 하면서 이 댐데미를 문제 삼았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정리를 하자면 사실상 아내 일행의 물리력 행사를 남편이 유도했다. 그래서 향후 어떤 이어질 소송이나 이런 데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기 위해. 그렇죠. 진짜 보면은 남편이 뭐가 됐든 작심하면 뭐 완력을 행사하려고 했으면
뭐 아내든 아내의 일행이든 충분히 뭐 어떻게든 제지를 할 수 있었는데 뭐 사파는 약간 좀 극적으로 표현을 했긴 했습니다만 그냥 이렇게 팔짱만 끼고 뭐 강 건너 불구경 하듯 하고 있는 거잖아요. 자, 그런데 아까 판사의 그 워딩 중에 보면은 남편의 됨됨이로 봤을 때 도저히 믿을 수 없다. 아니 저는 예상 못했습니다. 이렇게까지 나올지. 그의 됨됨이로 봤을 때 이런 해명을 도저히 믿을 수 없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그러니까 남편이 연애부터 결혼 출산까지 아내와 함께한 시간 20년이라고 합니다. 또 아직 이 미성년자인 아이들을 저버리고 상간녀와 불륜 관계를 이어온 건데요. 결국 아내는 혼자서 자녀 2명을 키워야 했던 겁니다. 게다가 처음에 불륜 관계를 시작할 때 상간녀에게는 이혼남이라고 거짓말로 속이고 만났다고 하고요. 그리고 사건이 있기 몇 달 전에는 이미 아내가 불륜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상간녀 집에 들고 다니는 등 계속 내연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또 이 상간녀에게도 아내와 이혼하고 오겠다 이런 말까지 했었다고 합니다. 자, 양 변호사님, 재판부는 남편뿐만 아니라 상간녀에 대해서도 이런 말 해도 너무하다.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질책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상간녀는 계속해서 이제 이혼한 줄 알았다라고 했는데 너네 같은 직장을 5년을 다녔는데 처음에야 거짓말했을지 몰라도 나중에는 알았을 거 아니냐. 게다가 이 사건이 있기 몇 달 전에는 아내를 만난 적까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어떻게 모를 수가 있냐라는 거고 그 부부 사이에 미성년 어린 자녀들이 있다는 거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불륜 관계를 계속했고 지금 아까 고양이를 해치겠다고 협박했는데 그럼 네 고양이는 중요하고 저 가정에 아이들은 안 중요하냐 이렇게 질책을 했답니다. 그런 태도에 대해서 불륜을 계속 이렇게 사과조차 않았다. 도저히 이거 내가 묵과할 수 없다. 이렇게 사실 피해자로 저기 선 거거든요. 법정에. 이 말만 보면 피고인으로 선 것 같아요. 자, 박 변호사님. 예. 보통 사건반장에서 무슨 사건을 전할 때 판사님들이 욕 많이 먹거든요. 네. 지금 채팅창에선 와, 이 제대로 된 판사다. 그렇죠. 양형 이후에 피해자 얘기를 또 피해자를 이렇게 혼내거나 질타하는 경우가 거의 좀 드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아내도 지금 범죄예요. 사실은 공동폭행, 공동협박, 재물손괴 등등 주거침입 등등 아주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다고 봐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남편이 또 상간녀가 왜 이렇게 당당하냐 이런 게 재판에 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범죄가 대다수 유죄가 됐고 특히 그 반려묘를 흉기로 위협했다는 부분은 무죄가 나왔습니다. 나머지는 유죄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실형이 되지 않고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또 옆에 있는 사람들도 벌금형이나 이런 데 집행이 거쳤는데 이유가 뭐냐면 가정을 무너뜨리려는 상간녀에 대한 분노의 표현 또 위자료를 받으려는 과정에서 벌어진 그 일임을 참작했기 때문에 강하게 처벌하지 않고 이런 것들이 반영해서 집행유예로 처벌한다고 한 것입니다. 자, 오 교수님이 좀 정리를 해주시죠. 예, 이제 사실 이 폭행 피해자인 상간녀 같은 경우가 범죄 발생에 그 상당한 책임이 있다. 즉 다시 말해서 피해자 학적인 측면에서는 이 피해를 갖다 유발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고려를 했을 때 이 아내에 대한 공고형은 원래 이제 징역 1개월에서부터 1년 2개월의 실형으로 책정이 되는 그런 경우인데 그렇지만 이 재판부는 그보다 더 낮은 집행유예형을 선고를 했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 간통죄가 폐지가 되고 난 이후에 이 상간녀, 상간남들이 너무 뻔뻔해졌어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 이렇게 정도로 형법으로는 간통죄로 처벌하지 못하지만 이 외에도 문제를 유발한 그 당사자들이 민사소송 과정에서 그야말로 충격을 받을 정도의 엄청난 그 금전적 손실을 받도록 대가를 지불하는 방향으로 가야만 사회 정의가 뭔가 실현이 되지 않겠는가. 요즘 들어서요. 이 그 간통과 연관돼서 그 상간녀, 상간남이 너무 뻔뻔해졌습니다. 그러니까 말이죠. 저희가 이제 이 사건 반장에서 부부 문제를 자주 다루다 보니까 저희한테 정말 많은 제보들이 들어오거든요. 근데 정말 여러분들이 상상도 못할 그런 내용들 저희가 많이 순화해서 전해드리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정말 제가 그런 걸 접할 때마다 느끼는 것이 이 외도, 불륜, 정말 이 배우자의 이 정신을 무너뜨리는 정말 파괴 행위다. 저는 정말 단언하게 되더라고요. 진실추적자 사건반장 여러분을 사반 가족으로 초대합니다. 아래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